네, 이번에는 2011년도 국가직 9급 무성공학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전리층 페이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선설비 쪽 자료를 보니까 간섭성, 편파성, 흡수성, 도약성, 선택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3개는 다 전리층 페이딩이 맞고요. 1번 산란형 페이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지향성 안테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루프 안테나는 이런 식으로 무한대기호 비슷하게 이런 지향성을 갖죠. 그러므로 1번 아니고요. 야기 안테나도 굉장히 지향성이 강한 안테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딱 생긴 것부터가 막 이 방향으로 딱 방향성이 있죠. 파라볼라 안테나도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있으니까 이 초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파가 들어오면 다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파라볼라 안테나도 지향성 안테나고 휩 안테나가 무지향성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주파수 변조를 한 걸 묻고 있으니까 주파수가 변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주파수가 여기서 빨랐다가 작았다가 주파수가 또 컸다가 주파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이동통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MTSO는 이동통신 교환기가 수용되어 있는 교환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교환기가 무엇인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동단말의 이동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기juk 제어기에서 VLR, 방문자 위치 등록 기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로밍 같은 걸 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통화회선의 수용과 상호 접속에 의한 교환 기능, 당연히 교환기니까 수행하겠죠. 회선 구간별 통화량 감시 및 분석,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런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채널 지정 및 감시 기능, 이것도 이동통신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겠죠. 일반 공중전화망과 이동통신망 접속 기능,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일반 그냥 전화국에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역폭이 3.4니까 6.8kHz로 샘플링을 해야겠죠, 최소한. 거기다 256레벨이니까 8. 그러니까 8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표본화율은 대충 보면은 이 중에서는 8이 맞겠네요. 4는 안 되니까요. 어쨌든 6.8이 아니고 그냥 더 오버 샘플링해서 8kHz 샘플링 해주고 250레벨이니까 8비트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하기 8은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셰넌의 셰넌의 그 채널 캐패시티를 쓰면 되죠. C는 1MHz 곱하기 1 로그 2에 1 플러스 63. 그래서 1MHz 곱하기 6비트 해서 6MB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AM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DSB-SC 방식은 VSB보다 더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쓰죠. 그리고 DSB-SC는 AM보다 통신 전력이 적게 사용됩니다. 왜냐면 서프레스드 캐리어니까 캐리어가 없어서요. SSB 방식은 동기 곱하기를 사용해 복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SSB 방식은 DSB-SC와는 달리 반송파 성분을 전송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답은.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SSB라 해서 반드시 꼭 그 캐리어를 안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보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통은 안 보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보내고 그냥 그 측대파만 반쪽만 나눠서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향할 때 가장 이 파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밀려서 압축돼서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0도가 가장 도플러 천위가 크게 발생하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DSB AM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1kHz 주파수고 정보 신호는 지금 20파이니까 F는 그냥 1이겠죠. 그러면 10Hz죠. 그러면 1000kHz 플러스 마이너스 1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니까 1000, 10, 990 그리고 1000 이렇게 나타날 텐데 kHz 단위를 자르면 1.01, 0.99, 1.00이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나타나지 않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FM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순실 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 주파수 편의는 그러면은 MT의 최대값인 4에다가 KF를 곱한 값이겠죠. 그러면 4KF는 12.5 곱하기 4니까 50이 되겠죠. 그리고 주파수의 최대 그 메시지의 주파수 최대값은 그냥 2파이를 나눈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Hz가 나오죠. 여기서 50Hz가 나왔고, 그러므로 주파수 변조의 변조지수는 10분의 50되어서 5가 주파수 변조의 변조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시절부터 보면은 슬슬 이 전까지 보시면 막 와이브로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가 막 와이브로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무선 표준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소위 와이브로 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막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 스마트해 보입니다. 뭐 신호 처리 기술도 쓰고 뭐 자유롭게 움직이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쓴다고 합니다. 스마트해 보이죠? 그럼 답은 3번입니다. 자, 보시면 표본화된 값과 다음 표본화된 값의 차이를 양자한다 했죠? 차이가 디퍼런스죠? 그 디퍼런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디퍼런셜이 있는 DPCM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대역 확산에 대한 효과가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신호의 음폐와 암호화가 용이하죠. 그냥 왜냐면 직교하는 PM 코드를 쓰면은 다 노이즈처럼 깔려버리니까요. 코드 분할 다중화가 가능합니다. 각각 서로 직교하는 PM 코드를 쓰니까요. 협대역 간섭에 더 강인하죠. 왜냐면 이렇게 대역을 넓게 쓰면 이 부분에 간섭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 영향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죠. 주파수의 직교성이 확보됨 아니죠. 주파수 길이는 그냥 요 같은 주파수 대역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코드만 다르게 할 뿐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출발한 시각과 신호가 다시 돌아온 시각 간에 4초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2초 동안 직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여기 그냥 2초로 곱해주면 되니까 그럼 6 곱하기 10의 8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안테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안테나의 이 에리나시는 로드죠.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의 로딩이라고 합니다. 뭐 2등 지향성, Q 이건 다 그냥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어떤 이런 행위, 기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자유공간 전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전송 손실이 증가합니다. D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비가 내리면 또 손실이 생깁니다. 비 내리면 제대로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빛만 봐도. 그리고 손실은 람다분의 2파이 D제곱이고 이는 2파이 DF의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손실값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고요. 파장이 크면 클수록 이 손실은 작아지겠죠.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통신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GPS 시스템에서 위성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PN코드의 자기상화 특성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GPS 위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보시면 이렇게 PN코드가 나옵니다. 이 PN코드의 자기상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코드와 이 자기상관이 맞느냐를 봐가지고 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시간차가 얼마나 나냐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N코드의 자기상관 특성을 이용해서 딱 맞는 PN코드를 찾으면 그 시간차를 딱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번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거리 등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DSCDM에서 다중접속을 위해서 PN코드의 상호상관 특성을 이용합니다. 상호상관 특성이 굉장히 작다는 걸 이용하죠. DGPS는 디퍼런셜이 있기 때문에 오차를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CDMA는 대역 확산이 맞는데 FDMA, TDMA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는 위성 링크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지국 안테나가 있고 이렇게 기지국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 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통신 링크 상에서 감쇄가 생기죠. 그럼 맞고요. 기지국 안테나와 이상의 목표 지점 간의 지상거리. 뭐 이것도 뭐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기에서 감쇄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 대기에 통신을 하니까. 근데 다중 경로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사될 수가 없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라인 오브 사이트 통신을 하니까 다중 경로 전파가 가장 영향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이득이 각각 20dB가 있고 시스템 손실이 10dB가 있대요. 그러므로 40 빼기 10, 즉 30만큼의 이득이 있는 것이고 10W란 것은 10 로그
1mW 대비 10W니까 40이죠. 그러므로 70dBm이 현재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유공간 로스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일단 70dBm을 파워로 바꿔보면 70은 10 로그 1mW 대비 파워죠. 그러므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파워는 현재 파워는 10의 7승 mW예요. 다음으로 자유공간 로스는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지금 람다 같은 경우 f분의 c니까 10의 9승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에서 10분의 3입니다. 대입을 해주면 이거는 3분의 10의 4에다가 파이가 3이고 d가 1km니까 10의 3승이에요. 이거의 제곱이죠. 이렇게 낙분해서 계산해주면 16 곱하기 10의 8승이 될 겁니다. 따라서 16 곱하기 10의 8승으로 이걸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파워 리시브드는 16 곱하기 10의 8승분의 10의 7승 mW고 이거 날리면 160분의 1 mW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임피던스 식을 제가 외우는 방법을 소개한 적도 있죠. 그래서 G2는 G0에 G0 플러스 JGL 탄 베타 L 분의 GL 플러스 JG0 탄 베타 L이에요. 그런데 이게 4분의 람다라고 했는데 L이 4분의 람다라고 했는데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죠.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람다 하면 2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럼 탄젠트 90도니까 이게 무한대로 발산해요. 무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G0 곱하기 GL분의 G0가 됩니다. 왜냐면 요 개수의 비율이 요 극한값이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GL이 0이라고 하네요. GL이 0이에요. 그럼 이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